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도 그리고 용산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다들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셈법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일단 야당이 먼저 후퇴해라, 물러나라 이렇게 강경 모드예요. 어떤 의미인지. 일단은요. 저는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해진 법정 시한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12월 2일인데 정해진 시한 내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여야 국회의원 모두를 탄핵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타와 그런 징계성 조치가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막고자 해서 법정 시한을 지키자고 해서 국회 운영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도 다 고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여든 야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과 법률이 있으면 다 끌어다가 상대를 고발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법적인 조치까지 다 취하죠. 그런데 국민은 선출해주고 나서 4년을 보장해놨더니 그 중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도 그래도 서로 잘났다고 상대방을 향해서 삿대질만 하지 국민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겁니다. 김대엽 평론가님, 제가 반론 아닌 반론을 잠깐 드려보면 딱 들었을 때는 그럼 일하는 국회 느낌이 나겠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정부도 그렇고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안이 별로 좋지 않은 예산안을 던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야당이 버티기 해요. 그러다가 방금 김대현 평론가 말대로 야당이 도저히 안 되는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처리를 안 했어요. 그럼 거기서 국회가 약간 해산되는 분위기인데 이러면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적인 이 나라에서 대통령실에만 너무 유리한 그런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때도 예산에 대한 기본 틀은 행정부가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그걸 일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가 용산이라고 해서 667조 갖다 놓고 뭐 주판 튀기면서 요건 여기 이렇게 분배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쭉 빨아올려서 흡입기처럼 빨아올린 다음에 통계 내서 얼마야 해서 그럼 거기에 가감해서 우리가 어떤 점에 강약을 둘지 판단하고 하는 건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특활비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합니다. 검찰은 어쨌든 수사권을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이미 수사권을 대폭 축소했고 지금 시행령으로 뭐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소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역량이 없는데 더 이상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가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계속 감액해 나가는 건 맞다.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한이 없는데 무슨 특활비를 씁니까? 다만 이것도 일관성이 있으려 그러면 경찰은 그만큼 수사 권한이 늘어나고 확대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럼 경찰은 그대로 존치하든지 아니면 증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김대엽 평론가의 특활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논의하고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의 지금 셈법과 태도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대통령실에서 지금 보이는 대통령의 자세, 위치, 어떤 행동은 저는 좀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설사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러면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찾아가서 읍소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뭔가 카드를 내밀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야당이 다시 자신들이 원래 했다고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던 안을 번복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죠. 그게 집권 여당이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버팅긴다? 전 그래서 중요한 건 대통령실에서 이걸 했겠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보고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할 거야라고 그게 고성이었던 뭐든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이 유연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여야 간의 기본적인 대화 협상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이번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협상할지에 대한 룰과 범위를 자신들의 참모들에게 줘야 한다. 그런 정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수당은 지금 민주당인 상황입니다. 다수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표.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과 용산이 여당이 돌파구를 못 만든다면 다수당의 대표가 만드는 것은 어떤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협상을 다시 할 거면은 안을 다시 만들어 와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당이 무슨 소리냐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앞서서 제가 여러 차례 뭐 이거 감정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이번 국감에서도 특활비로 검찰, 감사원에서 뭐 염소탕, 그다음에 뭐 공기청정기, 그리고 새벽 3시, 4시에 뭐 노래방, 안마방 이런 데서 택시비 출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책 정도는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아무리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쓰는 게 예비비라고 하지만 정부 그건 국민의 혈세예요. 그런 측면에서 특활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왜 국회는 안 줄였냐? 국회가 이미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거 안 하겠다고 당시에 63억 원 하던 특활비를 줄여서 지금 8억 9억이에요. 예. 그럼 그 정도까지는 못 줄이더라도 최소한 뭐 절반 정도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국회의장이 10일을 갖다가 지금 일단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정했어요. 자, 근데 10일이 무슨 날이냐? 김여사 특검이 제표 결이 있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에 지금의 정국에 변화가 없다. 예. 또 여권 내에서의 어떤 계파 갈등의 어떤 소위 게시판 논란이 진전이 없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 결국은 10일 날 재표 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10일 날 재표 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오히려 정말 정치권의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예. 정말 사상 유례 없는 감액 예산이 통과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오히려 지금은 뭐 여야가 명분 싸움하는 것처럼 됐지만 10일 날 이게 재표결하고 이게 뭉쳐져서 같이 예. 이게 처리가 될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로 지금이야 우리가 협상 얘기를 하고 출구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출구 없는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협상을 끝낸다. 예산은 예산이고 싸움은 싸움이다. 그러려면 저는 여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의 그런 방만한 특활비, 특경비 이거 사용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세우고 그리고 과감하게 줄이겠다. 이런 협상을 통해서 예산안을 10일 이전에 끝내는 게 여당과 국민을 위해서 여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10일 전에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궁극적으로는 여야가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감액안에 대해서 일부 손을 보고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은 그러면 집권 안 할 겁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특활비 다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그러면 특활비 하나도 없는 건데 그게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권을 하겠다라고 한 정당이라면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특활비를 쓰는 거는 그건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상대적으로 경찰은 남겨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들도 집권을 할 건데 대통령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0일 이전에 이 감액안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